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장입니다. 자, 오늘은 마틴 루터킹 데이로 인해서 미국장은 휴장인 가운데 선물 시장 역시 조기 폐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점 좀 미리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지난주 뉴욕 증시는 셧다운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 주에는 BOJ와 그리고 ECB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매업과 반도체 업종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실적 발표에 따라서도 시장에 시장에 대한 흐름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사상 최장의 셧다운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탄탄한 전략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맞선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월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월요일장은요,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월요일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기 종료도 있고 해서 굉장히 장들이 좀 지루한 움직임들입니다. 오늘 같은 장들은 아무래도 손절도 짧게 잡아야 되고 그래야지 또 잘못돼도 빨리빨리 찾아올 수 있겠죠. 굉장히 지루한 장의 연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테지만 보통 11월 달부터 한 2월 달까지 많은 수익을 내놔야지 또 1년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하셔서 잘 차트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을 또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좀 변동성이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한 주도 좀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에 앞서서 좀 점검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신세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각은 11시 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자, 지난주 금요일장까지 현선물에서 모두 상승 마무리가 된 지수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S&P 500은요, 2663포인트 선으로 0.52%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2677라인까지 돌파가 되는데요. 하지만 2700선을 앞두고 현재 부근에서는 2660라인에서 지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장까지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서는 하락으로 이어갑니다. 6,768.25포인트로 0.55%의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최근에 달러 인덱스 다시 좀 고개를 드는 상황 속에서 유로 FX 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흐름이죠. 현재 부근에서도 고점에서 상당 부분의 상승폭을 반납한 이후에 현재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1.14140달러 선으로 0.02%의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일단 1290달러가 깨진 채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도 1280달러도 연을 좀 깨집니다. 1278.3달러로 0.23%의 하락세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시추 건수가 좀 줄어들면서 상승으로 추가적인 재료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53.76달러로 3%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53.97달러 선으로 0.39%의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자까지 현선물 쪽에서 모두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으로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자, 워낙 S&P 500 지수 안에서의 기업들의 실적도 예상치를 좀 웃도는 실적으로 상당 부분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도 완화적인 분위기가 크게 좀 작용을 하면서 투자 심리를 좀 적응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증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탄력을 받아가고 있었고, 하지만 유로는 계속 빠지는 흐름 속에서 골드 역시나 90달러도 이탈이 됐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주말세에서도 정말 다양한 외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외신 소식을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미국 정부가요, 중국에 대한 수입 관세 완화 방안을 좀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새에 나왔었던 뉴스 속에서 중국과 미국 양시장에 대해 조금 더 우호적인 이런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중국과의 무역 협상 기간 동안에는 관세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측면으로 이어가겠다라는 미 정부의 발언으로 인해서 양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완화적으로 작용시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전문가들이 감세 이 패키지가 중국 정부의 부양책을 핵심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감세 정책에 대한 이 패키지가 중국 정부 부양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는 소식인데요.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8년 만에 최저치로 기록이 됐지만 이런 부양책에 대한 소식과 다른 산업 생산에 대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증시에 대해서는 좀 완화 작용으로 일단 방어가 된 상황인데, 이 안에 감세에 대한 부분이 이 부양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셧다운에 대한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커지는 미국의 셧다운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에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최장기간 셧다운이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증시 자체는 좀 랠리를 이어가기 때문에 이제 셧다운은 더 이상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좀 잠잠하다가 결국에는 증시에는 셧다운이 가장 큰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30일째를 맞이한 미국 셧다운은요, 일단 부작용이 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 경제 상황이 좀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져가는 상황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분석 내용 나오고 있고요. 자, 그로 인해서 핌코 쪽에서는 셧다운에 대한 분석도 또 다른 측면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0.5% 추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내용인데요. 아직 셧다운에 대한 구체적인 직접적인 영향이 좀 눈에 가셔야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셧다운이 좀 지나가는 듯 해 보이지만 이렇게 GDP 성장률에 대한 부분도 0.5% 감소할 것이고,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큰 결정적 한 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섞인 분석과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 계속적인 4분기 실적 시즌으로 여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미국의 이번 주 실적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은 IBM과 인텔 그리고 스타벅스 등 200여 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주까지는 금융업종과 그리고 일부 기술주들의 실적이 상당 부분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일단 증시의 상승을 좀 견인했었던 상황 속에서 이번 한 주는 이 실적의 성장과 그리고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자, 월가 베테랑은 미 증시가 올해 신고점을 좀 갱신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석가인데요. S&P가 3,10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상당한 고점 부분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우가 200일 이평선에 좀 근접하고 있는 기술적인 차트적인 분석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는 3년 내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빅스 뭐 변동지수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 좀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유로 쪽으로 가서 유로존에 대한 소식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ECB 정책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워낙 지난번 드라기 총재의 연설을 통해서 경제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섞인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죠. 자,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분석도 나옵니다. 유로존의 경제가 좀 먹구름이 드려질 것이고 ECB가 올해 금리 인상이 어렵다 쪽으로 좀 전망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종료도 시한이 이제 또 정해졌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가 시장의 가장 큰 초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이 올해 또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확대되면서 우려감도 역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CBA 쪽에서는 비둘기적인 ECB가 되겠지만 유로 하락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비둘기적인 ECB로 좀 전망을 하고 있지만 하방 쪽으로도 여전히 좀 하방 경직으로 하방에 대해서는 좀 크게 예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분석이고요. 자,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된 소식도 추가적으로 전달해드립니다. 이제 21일이기 때문에 지난번 합의안에 부결된 이후에 3일 만에 플랜 B를 제시해야 되는 21일이 됐습니다. 자, 오늘 플랜 B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메이 총리 쪽에서요. 일단 브렉시트 시점이 연장할 때 EU 선거와 좀 충돌하면서 이 또한 좀 불확실성으로 커질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뭐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서는 플랜 B 내용이 또 어떻게 언급이 될지 그 부분도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나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유가 소식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맥쿼리는 유가 상승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올해 완만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상승에 대한 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추 건수가 좀 가장 크게 좀 줄어들면서 유가 재료에 대한 상승 재료는 좀 부추겼지만요. 맥쿼리는 유가 상승이 좀 제한적일 것이고 완만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 쪽의 소식, 이번 주에 뭐 BOJ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제재 예외 소식에 일본과 이란산 원유 수입이 좀 재개될 것이다라는 추가적인 소식까지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 쪽에서는요, 오늘 뭐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내용, 플랜 B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증시에 대한 상방, 앞으로 있을 이번 주에 기업 실적 내용까지 골고루 담겨져 있는 내용 확인하셨고요. 그렇다고 오늘 선생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월물입니다. 미중 정상 대화에 환호하는 증시 모습입니다. 거기에 주요 기업 실적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700선의 돌파를 할 수 있는 재료가 있을지 그 부분도 마스터님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3월물이고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과 오펙 감산 지속의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는 오일 소식입니다. 오일 가격이 현재 53달러 부근에서 54달러 지금 막 또 회복이 됐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 오일에 대해서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상승 흐름 이어갔지만 현재 부분에선 조금 빠지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설명도 들어볼게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스터님 오랜만에 관망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지수에 대해서 관망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2,700선 돌파를 앞두고 재료 부족이다. 여기서 어떻게 좀 방향성이 이어갈지 그 부분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관망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뭐 장들이 다들 조용하죠. 조용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큰 그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일봉상에서 그림들 보시면 예전에 저희가 표시해놨던 그림들 있죠. 이때 반등을 기다렸다가 2,700 지수 건드리기 시작하면 매도로 뚫는 걸 보시라. 지금 그 구간들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매도가 센 애들은 아니죠. 전 저가들을 다시 올라놓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한번 무너졌던 구간들 거의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눈치를 보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이제 매물대의 중심 라인들 근처에 거의 다 와 있죠. 그래서 뭐 관점은 우선은 반등 매도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물론 저희가 점심시간에 매도 관점을 드렸었죠. 그리고 뭐 나스닥 기준으로 얘네들 1시 정도에
저희가 이걸 기준으로 매도 쪽으로 본다. 그리고 올라온 애들은 다시 재매도를 지속적으로 본다.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재매도를 할 때 좀 신경 좀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는 입장에서 관망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S&P도 갔습니다. S&P도 오늘 점심시간 기준으로 얘네들은 빠진 애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맞고 매도를 친다. 예. 단지 얘네들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보자 보면 계속적으로 매수 쪽으로 시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일찍 휴장이 있고요. 그렇다면 내일 미장에서 방향성 결정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굳이 얘네들을 지속적으로 밀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갭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우선은 반등 매도의 관점을 열고 있으나 하반 경직이 유럽장에 좀 진하게 두드러진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좋은 자리를 맞고 치는 거는 부담이 없으나 오늘 좀 일찍 끝나게 되겠죠. 그렇다면 갭에 대한, 오전 중에 갭에 대한 이제 한 8시에 일어나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 수익을 크게 내지 않으신 분들은 끌고 갈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국전부터 계속적으로 매도 관점을 열고 봤었기 때문에 걔네들 수익을 담보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매도 관점을 열고 보고 있다. 단 매도가 그렇게 세지 않은 애들이라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얘네들 또 반등을 추가적으로 준 입장에서 그 다음에 지지력을 형성하고 있겠죠. 한마디로 분봉이상에서 보자면 오늘 지지력 자체가 지지를 받은 애들이죠. 한마디로 매도를 한번 크게 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막히는 걸 봐야 되나, 얘네들은 이 구간을 치기 위해서 금요일날 올려놓고 미국장 휴장을 앞두고 보합 구간에서 위아래를 막고 싸운다. 한마디로 이렇게 싼 고점을 찍은 아이들은 고점을 넘어가던 걸 배팅한 것보다 지속적으로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열고 보는 게 아직은 유리한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일봉상에서 한 구간이 빠진 이후에는 상방 제약으로 계속 공략을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이 구간부터 2678지수부터 얘네들이 매도로 빠진 아이들이 급락 이후에 약간의 반등 혼조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인 매도 관점을 열고 보는데 걔네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관망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월요일 날 만약에 얘네들이 2667지수까지 반등을 준다면 걔네들에서 싸우는 게 훨씬 더 부담이 없겠죠. 우선 기본적으로는 고가를 바로 넘어가기는 부담스러울 거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만약에 매수장이라면 출렁거릴 때 단가를 맞춰서 수익을 내기가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되면 걔네들은 유럽장이 반등 주는 걸 보고 위아래 상단부 제약을 맞고 싸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는 얘네들 기준으로 오늘 점심시간에 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맞고 매도를 드린 구간들이다. 하지만 오늘 저가를 못 낮출 수 있고 미장 휴장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봤자 별 소득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눈치 보는 장이다라고 또 한 줄로 또 말씀을 해주셨기도 했고요. 관망을 좀 오랜만에 들어주신 이유가 또 설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S&P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수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밤이 지나가고 내일장에 대해서 지수에 대한 랠리 어떻게 좀 보실까요? 2650지수까지 매도 네. 쪽으로 추가 그림 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좀 볼까요? 네. 네. 우선은 1월 달 지지력에서 돌파했던 이 구간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2665지수 지속적으로 막아내놓고 얘네들은 매도 쪽 배팅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오차는 한 2667지수까지 좀 봐야 되겠지만, 잠시만요. 네. 일단 지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2665지수를 맞고 매도 관점 보는 게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지수 좀 러프하게 본 거기 때문에 참고들 하시고요. 2650 지수까지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을 추가적으로 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S&P 500 2662.7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2665에 대한 매도와 2650까지에 대한 부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도 좀 함께 여쭤보고 싶은데 나스닥도 최근에 좀 흐름이 S&P 500과 좀 유사합니다. S&P는 현재 6,768.25포인트로 0.5%의 좀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S&P 500과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최근에 단기 고점을 좀 매도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얘도 그림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네. 좀 더 편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그림들 지금 보면 다 이렇죠. 그 지수들은 경기가 좋아져서 지수가 올라가면 긴축을 단행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수가 좋지 않으면 긴축을 미뤄두고 양적 완화를 시행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를 내릴 조건을 만들겠다는 거고 지수가 계속적으로 힘을 못 받고 하향을 지속을 하면 얘네들은 긴축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양을 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긴축을 멈추겠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차트들은 전반적으로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한번 놀고 위에서 놀고 아래 위에 하면서 우상향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그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채널을 유지하고 추세대를 형성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구조죠. 자, 얘네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점심시간에 매도 관점으로 봤던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밀려서 반등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맞고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을 유지하는 관점이겠죠. 저도 뭐 오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을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재매도를 노리는 중이다. 그래서 얘네들 추세선을 믿고 우선은 그걸 기준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오차를 거기서 설정할 건데 전반적으로 반등 매도가 아직 기조로 유리하다. 그래서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시기 결정이나 그게 계속적으로 횟수가 줄어든다든지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가에서의 관점은 걔네들은 조정에 대한 악재다. 그래서 우선은 6,700 지수 나스닥 그 다음에 6,650 지수 얘는 또 똑같이 반등 매도 관점을 열 거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좀 더 매수나 매도 출렁거림들이 좀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단기적인 호재가 있거나 단기적인 악재가 있을 때 얘네들은 S&P보다는 출렁거림들이 더 심할 수 있기 때문에 6,776 지수, 그 다음에 6,800 지수 두 자리 관점을 두시고 걔네들 6,776 지수가 메인 막히는지 그러니까 오늘 막아냈던 이 자리를 지속적으로 막아내느냐 그거죠. 예. 그래서 보자면 매도 관점에서는 우선 매도가 세지 않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매도가 셌다면 얘네들은 이렇게 민 다음에 지속적으로 아래쪽으로 얘네들 깰 수 있는가를 테스트했겠죠. 하지만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 그리고 얘네들 고점을 테스트하다 멈춘 아이들 신고가를 올린 다음부터 힘이 없는 구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로 가기 두렵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 경직은 아직 추세를 완전히 깼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 꼭지점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평행하게 열어보면 여러분들 뭡니까? 채널 하단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바로 못 깨고 얘네들이 저항하는지 오늘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내일 미장에서 결정하는 게 좀 더 좋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가를 낮춘 애들은 매도를 확실하게 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수익이 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얘네들 손절을 잡고 매도 관점으로 유지를 해서 오버를 해서 갭을 보시는 게 낫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미장에서의 추가적인 하방이 열릴 때 그때 하단부 열린 애들을 보고 나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등 매도 입장은 같다. 단지 같은 자리 또 와 있고 일봉상에서도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데다가 오늘 매도로 빠진 아이들이 절반 정도 되돌려서 멈춰 있기 때문에 별로 남지 않은 시간에서 좀 조심스럽게 임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도 S&P 500과 좀 마찬가지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6,767.25포인트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반등 시 일단 6,776라인과 6,800라인에서 좀 막혀있는지 저항에 대한 부분 확인하시고 매도적인 측면으로 일단 좀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지수 모두 현재 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략도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 저는 또 국내 선물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뭐 지수에 대해서 상방적으로 더 갈 것이다 또는 이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내 선물과 야간 선물도 하시는 시청자분들 또 저희 해외 선물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274.80선에서 움직였고 오늘의 선물장은 지금 80으로 좀 끝난 상황인 것 같은데 마스터님 국내 선물도 함께 좀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자, 잠시만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뭐 야간 차트 잘 안 열리니까 우선 차트 먼저 보죠. 자, 우리가 뭐 상방 제약의 매도 관점 지속적으로 열고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아래 저가에서 매수를 한번 배팅에 들어가서 267지수까지 저희가 매수를 봤었을 거예요. 얘네들 목표로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눌림에서 지지력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신규가 매수받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림들이었습니다. 왜? 중간에 눌림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돌파 이후에는 눌림을 안 주고 있죠. 그래서 야장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미장에서는 우선 지수들이 받쳐내기 때문에 얘네들이 힘을 받고 가는 모습들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야장 때 277.20? 예, 거기까지 쳤었죠. 그래서 걔네들이 상단부 제약을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뭐 야장도 똑같고요. 지속적으로 채널을 유지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상단부 제약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등 매도를 노리는 입장이었고 지금은 얘네들은 그냥 혼조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봉상에서 그림들 보시면 지금 추세 매수는 유지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전장에는 뭐 그렇게 우리가 배팅 안 하고 오후장 해선으로 해서 뭐 전반적으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 내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데 이 구간들이죠. 이 구간들이라서 이미 롱폼 매수는 이미 들어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단기적인 매수를 267, 그 다음에 추가 오버 자리, 그래서 얘네들의 295, 그러니까 한반도 290 후반 지수까지 롱포로 매수로 보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크루드오일하고 비슷합니다. 크루드오일 59달러까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데 중간에 눌림이 있냐 없냐에 대한 배팅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똑같겠죠. 지금 이 구간들에서 막혀서 혼조세를 띄고 있는 모든 그림들이 이 그림입니다. 반등 준 아이들이 중요한 구간에서 멈춰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얘를 돌파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은 계속 눌림을 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단타는 매도 쪽으로 보고 있고 매수 롱포는 이미 이 정도에서 보고 있는 거죠. 저희도 오늘 같이 하시는 시청자분 오늘 5일 같은 뭐 포지션 들어가셨는데 7만 불 수익 나셨답니다. 7만 불. 7만 불이면 뭐, 벤, 땡땡, 차, 세차 한 대 값이죠. 그래서 2월물 만기가 이제 내일이라서 네. 오늘 정리 들어갔는데 그렇게 저희는 최저가에서 이제 배팅이 쭉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눌림이 없는 애들은 이렇게 해서 상방 제약에서 눌림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단타와 롱포에 대한 입장이 좀 바뀌셔야 될 것 같고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얘네들은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우선은 270 지수를 지킨 애들은 매수 배팅을 계속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눌린 아이들을 매수 쪽으로 끌고 가는 전략들 세우셔야 되고 지금 뭐 단타 데일리 관점에서는 아직은 돌파하기 전이기 때문에 돌파 인정을 하지 않고 눌린 애들 그러니까 매도 단타를 하시던지 관망에서 눌린 아이들을 다시 매수로 돌려서 배팅하는 관점들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까지도 짚어드렸습니다. 오늘은 미장, 본장이 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물 시장 안에서만 좀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추가적인 팁도 여쭤봤어요. 국내 선물은 단기 매도로 좀 진입하셔라라는 의견이시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오일인데요. 최근
최근에 단기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오일에 대한 모습입니다. 지금도 추가적으로 강보합으로 좀 이어가면서 54달러가 좀 회복이 됐는데 이 지지가 될지 여부도 좀 지켜볼게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오일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들어볼게요. 네, 관망으로 들겠습니다. 네,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건방에 대해서 왜 죄송스러우세요? 지금 뭐 가장 또 말씀하시고 싶으신 부분이잖아요. 원래 저는 계속 미리 예측을 해놓고 걔가 정확하게 맞는 걸 바라죠. 항상 저 리딩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항상 오전에 예측하고 그대로 정확히 보는 걸 보는데 항상 저녁 월요일 날 보면 저희가 빼먹을 만한, 그러니까 뭐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거의 다 그날 수익이 다 나 있는 상태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뭐 지수 같은 경우는 밀리는데 오늘 크루드 오일은 이랬습니다. 얘네들이 매도를 노린다면 얘네들은 2호를 맞고 매도를 칠 거다. 그래서 2호 매도에 8호 청산을 드렸습니다. 오전 중에. 그리고 얘네들한테 중요한 거는 8호를 깨고 53달러를 갈 수 있는지 8호를 지지하고 30을 넘어가서 채널을 그대로 유지할 건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다. 그걸 점심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배팅을 들어갔던 거죠. 이 구간에서. 그래서 이제 뭐 상단부 제약을 막고 얘네들을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그래서 상공을 안착하지 못한 애들은 아직은 매도 관점이 유효할 수 있다. 단 얘네들을 다시 매도 치려면 얘네들은 80 정도에 분할대기를 해서 싸워야지 손절 잡고 싸울 사람이 이거는 다시 재진입해서는 안 되는 그림이다. 왜?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매수는 53.80대를 지켜주고 매수를 유지하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의 관점은 상방부 제약이 생겨서 바로 안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얘네들 상단은 제약에 대한 걸 보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일봉상에서의 고가 안착의 여부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네들이 밀리기 시작하면 53달러는 기본적으로 지지력 확인을 하겠지만 그림이 매도로 바뀌게 되면 얘네들은 47달러를 한번 왔다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도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오전 중에 뭐 50개에서 100개의 여분의 목표는 드리나 얘네들이 한번 출렁거리고 이렇게 다시 지켜주고 나서 테스트하는 도중에는 관망한 게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얘네들은 채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5분봉 정도에서 봐도 그대로 보이겠죠. 자, 잠시 보시면 이제 뭐 이거죠. 오늘 그래서 얘네들 관건이 이거였다는 거죠. 얘 채널을 그대로 유지해서 미장을 기다릴 거냐 아니면 중심에서 혼조세를 띄고 얘네들을 맞고 싸울 거냐. 하지만 얘네들은 지금 2호부터 30 오전에 막았던 애들을 다시 시도는 하고 있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30분 이상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뭔가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건드시겠다면 54.70 위에 후반대에서 되돌림. 그러니까 오늘 돌파를 안 보는 거죠. 오늘 상단부 제약을 보고 위에서 되돌림을 보시던지 얘네들 추세 저항들. 그 다음에 53.80이 무너진 다음에 한 70핍 정도의 아래쪽 목표를 보시던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2호부터 30을 막고 상단부 제약을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80을 지킨 애들이 매수를 시도하다가 꺾이는 애들 여기서 막혀서 꺾인 애들 걔네들 보고 매도 되돌림이나 아니면 얘네들 눌림에서 54달러 지지력에서 80을 오지 못하고 4달러 지지력에서 반등을 해서 보합되는 애들, 걔네들 손대야 된다는 거죠. 굳이 여기 채널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중간한 자리에서 지금 건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맞고 때린 자리가 54.25부터 30 매도를 건드렸던 자리 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분명하게 매물대 선일 거고요. 추세가 매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중심 자리는 매물대겠죠. 매수를 유지하는 애들. 그래서 우선 얘네들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또 건드냐. 물론 저는 계속 얘네들 맞고 때려보고 싶은 거죠. 고점 돌파 어려워.
이 관점으로. 하지만 오전 중에 매도를 친 것보다 지금 자리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신규로 하라면 얘네들 좀 관망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나스닥이나 S&P처럼 무너지는 꼴을 본 다음에 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관망하시다가 54.70 이상에서 꼭지점을 만들고 오늘 얘네들 돌파를 못하고 얘네들이 쭉 이렇게 치는 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매수를 딱 치면 얘네들 이렇게 꺾인 애들. 그럼 고점을 맞고 되돌림 10개에서 30개 이내로 되돌림 정도 보는 거. 그 정도. 그러니까 되돌림 보면 35부터 40까지 1차 목표로 잡고 보는 거죠. 뭐 그 정도 매매나 여러분들이 가능할 자리다. 그래서 우선은 관망을 하셔야 되고 일봉상에서의 추세 돌파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직 돌파를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지 말한 게 54.40부터 50 근처에서 매수 돌파 쫓아가지 마라. 우선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긴 시간 동안 이 구간대 부합을 뛸 수 있기 때문에 돌파가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단부에서 돌파를 쫓아가는 건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2월물이 다 돼서 저희가 아래부터 해서 이렇게 59달러까지 가능성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50.50까지 가능성을 보고 홀딩하신 분들이 이제 오늘 만기라서 내일이 만기라서 오늘 많이들 정리 들어가셨다는 거고요. 네. 그분들도 이제부터는 뭐 단타 되돌림 그다음에 지지력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 배팅 뭐 이렇게만 매매를 할 거니까 너무 무리해서 쫓아가는 매매는 좀 자제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일에 대한 부분은 54.7080에서 매도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4.40, 50에서 매수로 좀 쫓아가지 말아야 하는 그런 전략이 또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부분의 지금 시황적인 부분을 보면요. 원유 채굴 기수가 3년 내 주간으로 최대 감소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유가 상승을 좀 부추겼다라는 부분인데요. 베이커 휴즈는 원유 채굴 기수가 전주 대비 21개 줄어든 852개를 좀 기록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기록이 2016년 2월 이후에 주간으로 최대 감소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가격의 상승을 좀 부추겼다라는 재료로 좀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5일 두 번째 이슈로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상담이 문자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5일 관련된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끝자리 5035님의 질문이고요. 마스터님 53.30달러에 매도로 2계약입니다. 100틱 정도 손실 중인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게요. 네. 오늘 다른 분도 53달러에서 매도를 한번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53달러 안착이냐 비안착이냐 그거 본다 그랬었는데 걔네들이 한 50핍 정도를 한 두세 번 주다가 얘네들이 다시 왔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도 여기서 매도를 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일찍 쳤죠, 그날. 그래서 50개 수익, 50개 수익, 50개 수익을 3번 연속 주다가 다시 오면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절대 얘네들 매도 안 칩니다. 한마디로 얘네들이 매도를 주다가 다시 와서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줬는데 또 와요. 얘네들 뚫겠다는 거죠. 자, 전반적으로 똑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확정을 못하겠어서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얘네들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53달러까지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53.10에다 익절을 하나는 잡고 주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여기서 그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선은 가장 원칙대로 한다면 얘네들은 오늘 상단부 제약을 안착하기 시작하면 걔네들은 최소 한 계약을 버리시고 버린 애들 다시 여기서 요행 삼아서 다시 위에서 단가를 맞춰서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버리게 되면 이제 본청이 안 나오겠죠. 얘네들 병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가능성이 없다면 그냥 다 버리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저도 얘네들 매도 단타를 본다 그랬죠. 여기서 계속 가서 1차를 8085, 그 다음에 8085에서 지지되고 가면 매수로 돌려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돌릴 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돌파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가 아직 어렵기 때문에 오늘 휴장이라서. 그렇다면 얘네들은 다음날 미장까지 봐야지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투기학이라서 사실은 좀 부담될 겁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얘네들은 고가를 못 넘어간다에 한 계약은 손절을 잡으셔야 되고요. 54.45에다는 한 계약은 두 계약이시면 한 계약은 손절을 잡아 놓으시고 한 계약은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오버를 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매도가 확실해지면 그때 다시 물량을 늘려서 걔네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우선 지금 가능성은 8호를 지지한 애들이 바로 뚫릴 거라는 제가 확정을 못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가능성을 53.10까지를 아직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이 안 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준은 위에까지 54점 후반대까지 버티기는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요. 차라리 고점을 안착을 못한다에 그래서 45부터 50 사이다 손절을 하나 놔두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홀딩하시라고. 저번에도 다른 분도 말씀드렸어요. 이날 새벽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길래 그분도 53달러에 들어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막히니까 여기를 계속 치셨나 보죠. 근데 얘네들은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점 상단부 제약을 넘어가지 않으면 아직은 눌림들이 있습니다. 단지 얘네들 변곡이 생기지 않으면 53달러를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2번을 체크했고 전반적인 채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단부를 볼 수 있으나 상단부는 아직 손절 라인이 거의 50개를 더 잡아야 되죠. 두 계약인 100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언하는 게 그게 원칙적으로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고점을 높이지 못한 애들로 4550 사이에다 손절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추세 상단부까지 오버를 해서 좀 더 보시고 가능성을 보신 게 맞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우선은 이렇게 혼조세 뛸 가능성이 높아요. 30부터 80 부근까지 계속 혼조세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메인 그림이 얘 테스트한 거니까요. 그리고 얘 테스트한 애들은 다시 와서 막혔을 때 다시 얘를 테스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저녁에 계속 막혀야지 또 내일이나 얘를 테스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손절 하나 잡으시고 얘네들이 이제 빠지면 그때 얘네들을 챙겨올 전략을 다시 세우는 좀 복잡한 지금 과정에 놓여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 버리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있고요. 우선은 물려 있으면 물렸을 때 포지션 정리하는 거 최선을 다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지금 구조에서는 그게 최선입니다. 고점 이후에 손절 하나, 그 다음에 물량을 부담을 줄여놓고 그 다음에 위에 추세 상단부까지 그 오버를 해서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54.50을 넘어가지 않는 애들은 주무실 때 53.10 부분에 익절을 하나나 아니면 올청을 걸어놓고 주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손실 구간에서 손절에 대해서 물어보신 시청자분이신데 일단 좀 두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53.10에 좀 익절 잡고 좀 기다려 보셔라 라는 부분까지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5일까지 관련된 상담 내용까지 저희가 좀 풀어드렸어요. 자, 앞서서 ECB에 대한 부분이 비둘기적인 ECB가 될 테지만 유로화에 대한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외신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지금 문자 질문으로 유로 질문이 올라와서 좀 추가적인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고, 끝자리 3922님의 질문입니다. 마스터님, 유로는 일봉상 하단 추세 지지에 도달했는데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일단 시청자분께서는 일봉상으로 하단 추세 지지에 좀 도달한 것으로 좀 판단을 하셨고, 여기서 이제 매수 접근 가능하냐라는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시청자분이세요. 자, 유로 차트 먼저 좀 확인하고 마스터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유로FX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유로가 1.14190달러이고요. 최근에 그 흐름을 박스권에서 지금이 박스권 하단으로 좀 보시는 것 같은 네, 흐름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좋습니다. 저도 지금 유로가 너무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희 눌림 매수를 원래 배팅 들어갔거든요. 네. 자, 그림 보시자면 우선은 얘네들 기준으로 일봉상에서는 보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 아래 구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수를 잡아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도 계속 보고 있는데 힘이 별로 약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배팅했던 거 이렇습니다. 저희가 매일 리딩을 하는데 저희가 하루도 손실 없이 리딩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 또 그러려고 굉장히 늦게 출발했거든요. 자, 이 유로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 유로 오늘 배팅했던 게, 자, 여기서, 이 구간에서 얘네들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을 들어갔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힘이 없으면 바로 버리자 해서 시가 한 틱 아래에서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한마디로 한 이 정도 손절을 날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저가에서 매수 배팅에 목표 여기 정확하게 설정해드리고 빼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눌림 매수, 그래서 정확하게 이 자리 잡아드리고 왔죠. 그래서 제가 11시 한 15분쯤에 이제 출발했는데, 그래서 얘네들 목표를 제가 한 이 정도 잡아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유지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수익 다 전환하시고, 매수로 한번 해서 빼오고, 그 다음에 다시 재매수를 잡으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아직 너무 힘이 약해서 저희도 이제 굉장히 짧게 보고 있죠. 이 정도면 굉장히 우리가 짧게 보는 겁니다. 거의 좀 창피할 정도 짧은 거죠. 저희가 50개, 10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우선은 저희도 하단부 제약에 지금 추세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구간에서 한번 돌파 시도를 했다가 힘이 없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여기서 돌파 시도를 또 보는데 또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단부 경직에서 매수를 두세 번 하시라고 드린 거죠. 2번을 제가 드리고 왔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자면 우선은 반등 매수에 대한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힘이 약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한테는 관망하든지 매수를 잡아야 될 구간들이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지속적으로 매수 배팅을 하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눌리면 계속 되돌림 보고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일봉상에서의 매수는 아직 굉장히 약한 상태고, 그 다음에 돌파했더라도 지속적으로 지키질 못하죠.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 빠지더라도 양봉을 유지하고 싸우다가 빠져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유로가 지금 강할 이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달러는 분명히 세진 않는데, 달러는 되돌림 구간에 놓여 있는데, 유로가 세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눌림 구조가 계속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단타로 지금 매수를 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큰 그림들 저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능성 여전히 지속적으로 저희 방에서도 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저가부터 끌고 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남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눌림 매수로 롱포로 본다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대의 관점에서는 아직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늘리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매수를 잡아서 유지하는 그림들, 그리고 단타분들은 짧은 구간에서 마감하는 매매로 오늘 마감을 하시라. 그래서 목표를 제가 1.14, 280부터 290 드렸죠. 280부터 정리 들어가라고 그러셨고, 그 다음에 이 구간들 1차적으로 넘어가는지 안 차가는지 본다 그랬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만 지금 지지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림들 나오면 정리들 하시고, 지금 저랑 같이 하신 분들, 배팅하신 분들 있으면 익절 잡고 오늘 마감하셔도 좋을 만한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짧은 매수를 보셨군요. 그리고 일단 매수 쪽으로 들어가실 분들에 대해서 좀 길게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도 말씀해드렸습니다. 일단 매수 쪽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1.14, 280, 289에 대해서 좀 짧게 매수적인 부분 말씀을 드린 만큼 전략들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로까지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뭐니 해도 최근에 안전자산인 골드와 그리고 엔화 쪽으로도 다양한 기사와 분석이 또 쏟아지고 있고, 매매하신 시청자분들의 질문도 참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권사에 대한 리포트도 여전히 금에 대해서 상반기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신증권의 리포트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온스당 1,300달러를 좀 웃돌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매수적인 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골드 오늘장 계속 눌리고 있어요. 현재 1,279.4달러인데, 대신증권을 비롯해서 다양한 투자 쪽의 분석을 보면은 상봉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최근에 가격이 눌리면 눌릴수록 오히려 그렇다면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스터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네. 자, 차트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유로 매수 잡으면서 골드도 우리가 매수로 끌고 왔었겠죠. 근데 네. 골드 굉장히 좀 일찍 출발했습니다. 유로보다는. 자, 저번에 분석한 게 있죠. 저희가 매수를 보고 그다음에 상단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눌림 지지력들
확인하는지 그거 보는 도중이죠.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잠깐 눌리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 2, 3주, 지금 한 2주 정도 눌린 구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1266달러 지지력들 확보한 다음에 다시 부하권 매수 상단부 걔네들 시도하는 걸 보시고요. 그다음에 얘를 못 지킨다면 전반적으로 이 구간까지 다시 돌릴 수 있는데 얘네들까지 오려면 이슈가 터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중간에 그걸 대응하는 이슈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은 우선은 얘네들이 지키고 테스트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1266달러 지지력들까지 좀 더 열어놓으시고 좀 차분하게 지금 눌림 매수를 대기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지금 전반적으로 그림으로 보자면 매도로 크게 빠져야 될 이슈나 그림들의 움직임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자리 지금 맞부딪혔죠. 아까 뭐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그림들 이렇게 상단부 제약도 있고 그래서 1,300달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돌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날 대위 관점에서 눌림이 세게 내려왔을 때 되돌림 정도 보시고요. 그것도 길게 보기는 여러분들이 길게 보려면 무조건 잡고 얘네들은 더 밀리더라도 오버하면 수익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 롱풀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항상 보시면 거의 변곡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시도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단타로 대위 관점에서 매도를 자유롭게 잡습니다. 얘도 똑같습니다. 얘들이 해서 여기서 부합 혼조세인데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을 하면 분할. 그리고 이런 구간은 지지력들 저가를 낮춰놨기 때문에 배팅을 해놓으면 지가 얼마나 눌리겠어. 반등,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가를 깨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들 올라간 거기 때문에 지지력들을 확보할 기간을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셔야 되고 그다음에 2017년 말에 눌렸다가 다시 돌파한 구간들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구간까지는 좀 와줘야지 얘네들 여러분들이 다시 단기 매수를 보기가 좋고 그다음에 얘네 뚫린 걸 확인하시려면 이제 뭐 이런 1400 지수 좀 못 가는 구간까지는 테스트할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걔네들 안착을 하려면 유로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나 골드가 매수로 가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지수가 빠질 거니까 골드 매수 잡자 그랬죠. 그래서 지수가 바로 빠져야지 얘네들이 움직인다고 지금 지수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같이 혼조세 뛰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같이 빠지면서 유로가 버텨줄 때 얘네들이 이제 매수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수가 충분히 눌릴 때 왔다가 지금 같이 조정을 받고 있고 지수는 반등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좀 더 기다리셨다가 지수가 완전히 빠지는 걸 보고 추가적인 그림 보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골드는 약간 더 전반적인 상황을 살피고 움직이는 애들이잖아요. 예, 그 안전자산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명확히 추세를 깨고 갈 때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험자산 투자할 가치가 없다 했을 때 골드나 안전자산 국채에 투자를 하게 된 거니까 여기서 뚫는 거는 좀 지지력을 기다리셨다가 좀 더 보신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골드 추세와 그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지수가 좀 상당 부분 빠졌을 때 골드가 그때 좀 움직일 것이다라는 의견과 지금 1,300달러까지 기록한 이후에 좀 빠졌는데 1,300을 넘기에는 좀 강력한 수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눌림은 다시 고점까지 되돌림까지만 좀 적당히 목표가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목표 라인도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이렇게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 함께 해주신 선재 마스터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짧게 해주실까요? 네, 항상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요. 뭐 요즘 뭐 크게 뭐 수익이 시원시원하게 나는 장들이 아닙니다. 단 그런 장일수록 또 손실도 크게 주는 장들이 아니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오히려 수익 내기 굉장히 편한 장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않으시고 편하게 지내신다면 뭐 설날 연휴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주는 안전한 장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신세계를 통해서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